자, 타이틀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하나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가셔서 픽사베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꼬꼬지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픽사베이 사이트에 가셔서 꼬꼬지라는 이름으로 꼬꼬지 자, 검색하시면 우리 자막이나 타이틀 쓰기에 적당한 이미지 하나를 골라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그림 다운받을게요. 자, 무료 다운로드 누르셔서 1920에 1080 FHD 사이즈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자, 다운받은 이미지는 프로젝트 폴더로 옮겨 놓을게요. 다운받으신 이미지는 프로젝트 폴더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 놓으시고 이미지는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시퀀스 하나 만들게요. 새 항목 누르셔서 시퀀스 선택하시고 DSLR 1080에 24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시겠습니다. 그 다음 시퀀스에다가 1번 비디오 트랙에 이미지 올려다 놓으시고 확대해 놓을게요. 자, 이미지가 5초간 보여지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화면에 모니터는 밑에 맞추기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윈도우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자, 텍스트를 사용할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옆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겠다 하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동작 선택하셔서 마우스로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옮겨 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옮기시고 빈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서리에 있는 점 잡으셔가지고 확대 하시면 되겠죠. 확대하시고 위치 조정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지는 커집니다. 커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을 텍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인공을 잘 보이도록 이미지는 잠시 숨겨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항상 주인공이 뭔지를 다 표현하려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화면은 제한적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겠다고 나서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주인공만 돋보이게 하시고 주변의 인물들은 완전 죽여버리는 거죠. 항상 영화도 주인공만 마지막에 살아남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그것처럼 배치하실 때도 배경이나 주변에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안 보셔도 됩니다. 분위기 조성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인공은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동작에 보시면 비율 크기가 조정이 됐고요. 비율 크기가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비율 크기는 130으로 갔습니다. 130으로 갔고, 위치는 동작 선택하셔가지고 끝까지, 왼쪽 면이 끝까지 가도록 옮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하나 적어 보도록 하죠. 자,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텍스트를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창에서 따로 만드신 다음에 클립으로 만들어집니다. 텍스트 클립으로 만들어져서 그 텍스트 클립을 드래그해서 옮겨 오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화면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문자 도구 선택하신 후에, 문자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화면에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상자가 하나 생깁니다. 생겨졌어요? 네.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일단 적으시게 되면 글 상자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엔터 치시면은 줄이 바뀌어서 다음 줄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보시면 새로운 텍스트 클립이 자동으로 2번 트랙에 한 개 더 생겨났죠. 적으실 때 클립을 선택 해제하시고 화면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 효과 컨트롤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해서 프리미어 프로 쉽게 따라하기 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텍스트 지금 항목이 선택되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된 곳이 빨갛게 테두리가 생겨져 있어요. 그죠? 빨갛게 생겨져 있는데 이 상태는 지금 편집하기 위한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커서가 빨간색 커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빨간색 커서가 클릭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는데, 자, 이 부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글자 지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한글은 한자씩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마지막 글씨에서는 오른쪽 방향키 눌러 주셔야 마지막 글자가 표시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적으실 때 한글에서 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는데, 수정하실 때는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되어서 나옵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되어서 나오고요. 다음 선택 도구로 바꿔볼까요? 선택 도구로 바꾸시게 되면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죠. 바뀌지 않나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개체가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개체가 선택됐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와요. 텍스트의 편집 상태에서는 자, 문자 도구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문자 도구 선택하셔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빨간색일 때는 편집 상태. 내가 언제든지 클릭을 해서 글자를 선택하고 텍스트를 선택하고 또 텍스트에 대해서 크기 조정이나 색상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편집 상태.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면은 개체 선택 상태. 개체 선택 상태에서는 글꼴이나 색상이나 크기를 조정하시게 되면 이 글자 입력되어 있는 전체 텍스트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고요.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는 글자 크기나 색상을 바꿔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변화시키려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개체 선택 상태에서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 개체 선택 상태에서 글자의 텍스트의 서식을 변경하겠다 하시면 효과 컨트롤에 옵니다. 효과 컨트롤에 오셔가지고 자,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을 열어봅니다. 소스 텍스트를 열으시게 되면 먼저 보여지시는 게 글꼴입니다. 이 부분이 글꼴. 자, 글꼴에서 한글 글꼴을 하나 선택을 해 보시고요. 한글 글꼴을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 넥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글꼴을 새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무료 글꼴들 뭐 배달의 민족 글꼴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나눔 서체라든지 이런 서체들은 설치하셔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서체들이거든요. 그런 서체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제목 타이틀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검색을 통하게 되면 검색하시게 되면 그 글꼴 제공하는 사이트 나오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서체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레귤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가지 서체의 스타일이 있다면 목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이 글꼴 크기입니다. 글꼴 크기. 글꼴 크기를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옮겨 주셔서 400까지 높여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더 크게 가야 되겠다 하시면은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시고 나서 뭐 500 넣어야 되겠다, 500 이런 식으로 더 입력하셔도 돼요. 슬라이드가 뭐 끝났다고 더 이상 더 크게 못하느냐, 그렇군 아닙니다. 더 크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0 정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정렬입니다. 단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한번 시켜볼까요? 가운데 정렬 시키면 기준이 뭐냐? 기준점 기준입니다. 기준점 기준으로 글자들이, 텍스트들이 가운데 정렬되었고요. 기준점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해 보시고 이 텍스트를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아니면 기준점에 가져다 놓으시고 오른쪽 정렬 해 볼까요? 오른쪽 정렬 해 두셔도 돼요. 이렇게. 다음 있는 것이 자간입니다.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간격은 엄수값으로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엄수값으로 주시게 되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좁아들고요. 이렇게 좁아져서 표현이 되고, 양수값으로 주시게 되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간격이 넓어져요. 다음은 커닝입니다. 커닝은 영문자에서 글자와 글자 사이, 뭐 A와 V가 여기 대표적으로 적혀져 있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특수한 간격을 조절하실 때 사용이 되는데 한글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요. 영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행간,
줄 간격입니다. 줄 간격. 두 줄 이상 적었을 때, 지금 두 줄 적혀져 있죠? 두 줄 이상 적었을 때에 이 간격을 넓게 하시면 아래 위 간격이 넓어지고, 줄였을 때는 이렇게 줄어집니다. 다음은 기준선 이동이죠. 기준선 이동은 우리가 적었을 때 위치를 선택했을 때에 글자 한자씩 이렇게 선택해서 위치를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전체 모드니까 안 바뀌지만 편집 모드에서 해당하는 글씨 한자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너무 많이 올렸네요. 조금만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니까 글씨가 위에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 외에 밑에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굵게, 기울이고, 모두 대문자, 작은 대문자, 그 다음에 위첨자, 아래첨자, 밑줄. 그리고 여기 색상이 있네요. 색상은 지금 보시면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자, 이 전체의 글자 색을 내가 바꾸겠다 하시면은 7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색상 피커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원하시는 색상 지정하셔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색이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색을 조합하기 힘들다, 내가 색감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 하시면 주변에 있는 색으로 색을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있는 색을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스포이드 도구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클릭하셔가지고 자, 주변에 있는 색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올리시게 되면 해당되는 색상이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원하시는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을 선택하셔가지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보여지는 색상하고 포인트 한 개 한 개가 지정되는 색상이 원하시는 색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보시고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이 테두리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 선. 테두리를 따로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넣으실 때 굵기가 있습니다. 선폭이라고 해서 선 테두리의 굵기를 이렇게 따로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라는 것은 뒤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가졌네요. 배경색이 들어가졌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그림자 넣기입니다. 글자에 대해서 그림자 넣기. 그림자를 한번 보시면은 진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불투명도 값을 100% 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또 여기 떨어짐 정도가 있습니다. 거리감. 여기에 보시면은 거리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표현이 됐죠. 거리감이고요. 거리감이고, 그 다음이 부드럽게 하는 크기입니다. 부드럽게 조정하는 크기. 이 부분이. 자, 밑에 보시면은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크기 부분.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 슬라이드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토샵에 있는 크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양과 여기서 양이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글자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이 해상도가 지금 화면용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지금 해상도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1920에 세로가 1080이잖아요. 우리 전체 화면 크기라고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포토샵에서 다뤘던 것은 커봤자 1000픽셀 밖에 안 됐었다. 그죠?
이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크기가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주셔야 부드러운 효과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자 부분이고요. 어두운 영역은 텍스트 마스크도 있습니다. 마스크 처리하기, 다른 부분에 올라가 있을 때 뒤에 부분 그 글자 영역에 대해서만 이미지가 보이게 하는 마스크 처리 부분입니다. 물론 반전을 해가지고 글자 외적인 부분만 보이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변형이 있는데, 여기 변형이 보시면 위치, 비율 조정, 회전, 불투명도, 기준점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 동작에 위치, 비율 조정, 회전, 기준점, 불투명도 있죠. 두 개 있는데 두 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자, 위치 한번 보세요. 위치값,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보시면은, 자, 기준점의 위치랑 위치, 비율 조정, 회전,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다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뭐가 다르냐 하면 얘들을 축소시켜 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항목들을 축소시켜 보세요. 이렇게 축소시켜 보세요. 축소시키시면 여기에 나오는 변형과 동작 밑에 있는 변형이 항목 이름은 같지만 대상이 다른 점이, 위에 있는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텍스트 소속입니다. 텍스트 소속이고, 비디오 동작에 있는 내용들은 비디오 클립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 비디오 클립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텍스트에 있는 변형은요, 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파란색 개체 크기 있죠. 텍스트 크기. 이 크기에 대한 회전과 크기 조정과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동작에 나와 있는 비율과 회전과 뭐 기준점, 위치는요, 이 클립 전체, 지금 여기 보시면 바운딩 박스 전체로 잡혀져 있죠. 화면 전체 크기에 대한 비율과 위치와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얘 따로 있을 이유가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클립 내에 글자를 한 개뿐만 아니고 두 개, 세 개 계속 적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 클립 안에 글씨가, 클립 하나에 글씨 하나가 아니고요. 클립 하나에 글씨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볼까요? 자, 여기에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위에 부분에다 적어 볼까요? 자,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글씨를 추가하실 수 있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글씨가 추가가 됐어요. 되게 크네. 자, 추가가 됐는데 보시면 클립은 한 개입니다. 클립은 하나인데 위쪽에 보시면 텍스트가 두 개예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비디오는 한 개입니다. 비디오 클립 하나에 글씨가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색상 따로 바꿔 주실 수 있고 크기 따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도 소스 텍스트 따로 있고요. 변형 부분이 따로 있어요. 변형 부분이 따로 있고, 밑에 글자에 대해서도 소스 텍스트랑 변형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변형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변형을 주실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기 텍스트마다의 변형이 따로 있고요. 전체 비디오에 대한 변형도 따로 있습니다. 글씨를 적으실 때는 선택 해제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고, 근데 굳이 이렇게 같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같이 넣어 가지고 괜히 불편하게, 관리도 어렵고 불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따로 적으셔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적을 수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텍스트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